네, 드라이브를 똑바로 멀리 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드라이브를 똑바로 멀리 치는 거 거의 꿈이죠. 네, 프로 선수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제죠. 똑바로 멀리 친다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뭐 프로까지는 아니니까 어느 정도 똑바로 멀리 칠 수 있는 어떤 노하우가 있다면 참 좋겠죠. 그래서 우리 아마추어가 할 수 있는 어떤 느낌이죠. 네, 컨셉 이런 부분이에요. 어떤 거냐면은 헤드는 여기 제하점에서 우측 위로 올라가요. 우측 위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서 네, 여기 구심점에서 다시 올라가요. 여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하점에 헤드가 내려왔을 때 나머지는 다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 설명들은 따로 드려야 되고 오로지 헤드 관점에서만 드릴 거예요. 헤드가 임팩을 지나면서부터 네,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보이실까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치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냥 올라가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 관점에서 보면은 이쪽만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만 다닐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쪽으로 뻗었을 때는 여기가 구심점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헤드는 돌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느낌상은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이렇게 결국에는 여기서는 일자의 느낌이에요. 느낌이 나면 좋아요. 그런데 일자로 이쪽 우측으로 일자로 빠지고 위로 올라가는데 그런 느낌으로 들어도 헤드는 실질적으로 여기 와 있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왼쪽에서 선이 잡고 있기 때문에 구심점 역할을 하는 왼쪽 어깨 쪽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려와서 다시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보니까 아마추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잘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 그나마 좀 헤드를 좀 이렇게 들어서 보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손이 드는 거죠. 손이 대신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손은 내려가야 되는 거죠. 손은 내려가는데 헤드는 올라가고, 손은 그러니까 뒤로 빠지는 거죠. 여기서 봤을 때 손은 뒤로 빠지는데 헤드는 올라가는 이런 거. 네, 이런 레슨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기술로 몸에 좀 넣어 두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스텝 바이 스텝 빌드업 돼야 가는 거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손목을 의도적으로 막 꺾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미지만 헤드가 내려왔으니까 이 헤드를 이쪽으로 올려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몸은 반응을 해요. 그랬을 때는 이 손이 낮게 뒤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헤드를 올려야 되니까 이렇게 올리고 싶어도 못해요. 그냥 느낌을 가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피니시가 되는 거죠. 그죠? 한번 치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또 하나가 들어가야 될 게, 저의 관점에서는 다른 것들은 몸에 들어갔는데 축을 못 지켰던 게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축을 지키면서 구심점을 지키면서 갔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가서 다시 와야 되니까 얼마나 치기가 정타보다도 힘있게 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마침 이 슈퍼맨 드라이버 갖고 연습하면서 축을 지키게 됐어요. 여러 가지로 저는 지금 도움을 받아서 너무 감사해요. 네, 뭐 살짝 드로우해서 갔죠. 다시요. 축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가벼운 거 들고 이렇게 세게 칠 수 있다는 거는 상상을 못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 긴 거보다는 한 방 정확히 때리면은 당연히 이게 낫겠죠. 그냥 과학적인 원리니까. 그런데 우리 18홀 내내 만일에 드라이브를 친다고 생각했을 때 18개 다 잘 쳐야 돼요. 그래야 페어웨이 들어가야 그 다음 세컨을 노릴 수가 있는데 한 방, 두 방 잘 치고 나머지 그냥 오비 내거나 비사리를 낸다. 이런 경우에 스코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볍고 좀 거리는 떨어지지만 스코어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시니어나 레이디 같은 경우는 이게 유리할 수가 있어요. 이 드라이버가. 왜냐하면은
짧기 때문에 정타율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요런 작은 거 들고 탁 치면 정타율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힘이 없기 때문에 긴 걸 들어도 쳐는 데는 힘을 다 싣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왜냐면은 여기 43.5인치인데 뭐 45인치 정도는 키가 작다면은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느낌. 힘을 주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짧으면 힘을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자세 잡기가 좋잖아요. 짧으니까. 그죠? 다시 한번 쳐볼게요. 정말 아마추어 입장에서 아름답게 볼이 날아가는 게, 제가 이걸 며칠 연습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좀 기존의 채랑은 완전히 느낌이 다르니까 좀 뭐랄까, 연습을 조금만 안 하면은 뭐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깃털처럼 가벼워요, 저거보다. 그런데 제가 며칠 연습했죠? 이제 뭐 한 5번째 정도 되나요? 하루에 뭐 10분, 20분 정도 되니까. 그런데 와, 기가 막혀요. 연습을 하면 할수록 얘 매력에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오로지 길이만. 제가 밝은 곳에 스크린 가서 다시 한번 실제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공의 궤적들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 도움을 드리려는 게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헤드가 이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의 스윙들이죠. 이런 느낌의 스윙을 하려고 하면 돼요. 손목을 꺾어서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얘가 이쪽으로 갔다 축을 지키면서 이쪽으로 올라갔다 이쪽으로 내려오면 스윙이 되는 거죠. 근데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움직여요. 다시 와야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부터는 밀어치게 되고, 딱 잡은 상태에서 축 잡은 상태에서 딱 들 수 있어야 돼요. 얘는 헤드는 올라갔죠. 내려올 테고요. 그리고 임팩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임팩 때는 지나서는 헤드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고 이렇게 헤드가 올라가야 돼요. 이런 마음만, 생각만 가지면은 뭐 이렇게까지는 안 올라가지만 아무튼 얘가 이렇게 꺾이지는 않아요. 이렇게 안쪽으로 꺾이지가 않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헤드가 공으로 타켓 방향으로 직선 운동을 하게 되면은 똑바로 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잖아요. 헤드가 이렇게는 안 되지만 이런 느낌으로 다녔을 때 헤드가 공이랑 스퀘어로 다니는 거잖아요. 이렇게 최대한 이걸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치면서 또 증명을 해야겠죠. 자, 축을 지키면서 백스윙. 이야, 정말 제가 연습하면 할수록 제가 이 채 매력에 푹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면은, 축을 지키면서 왼쪽 어깨를 축이라 생각하시고 백스윙 할 때 절대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헤드가 들려야 되고요. 다시 헤드가 내려와서는 헤드가 다시 들려야 되는 컨셉이에요. 뭐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뭐 치다 보면은 대충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까지는 좋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치는 순간에 이제 스윙이 이제 힘들어진 것도, 이때는 똑바로 치려고 스키닝을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근데 여기서 다시 헤드가 올라가려면 사람 몸이 반응을 이렇게 해요. 그죠? 그래서 뭐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연습했던 거, 이거는 단어를 알고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실질적으로 연습해 보니까 너무 좋기 때문에 공유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마추어니까 레슨을 하려는 건 아니니까, 혹시나 듣는데 좀 불편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제가 한번 빵 치고 말씀드렸던 대로 축 잡고 헤드가 들고 내려오고 다시 헤드가 올라가고, 이런 형태로 치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축 잡고 굿샷. 공이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굿샷입니다.